미국은 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악날을 맞았습니다. 어제 뉴욕주 코로나19로 인한 1일 사망자 집계가 779명에 달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너싱홈 입주한 노인, 직원 등 7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에 2,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KBTV에서 가정 내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소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브루웃 돕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뉴욕주 고교 졸업 시험인 리젠트 시험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집단 히스테리라고 비판했던 버지니아주 출신의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은 어제 코로나19 확산 국면 이후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어제 하루 1,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늦장 대처에 대해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의 대규모 인명피해 경고 메모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나바로 국장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본격화 전인 1월과 2월에 경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하순까지도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바로 국장의 메모를 봤다면 위험성을 알고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에 관해 기본적으로 메모에 쓰인 대로 행동했다며 아직 메모를 못 받고 추측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었다는 항변도 내놨습니다. 중국과 유럽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I didn't see him. I didn't look for him either. But that was about the same time as I felt that we should do it. That was about the same time that I closed it down. Nobody said it's going to happen,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ere always has been a possibility, but people wouldn't talk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보건기구가 초기 국가 간 여행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겨냥해 여행길을 닫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And interesting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s not in favor of us closing it down. And if we didn't close it down, we would have lost hundreds of thousands more lives.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충돌하는 격렬함과 터무니없는 주장에 관한 장황한 설명은 단 하루 동안 1,800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적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트럼프의 실패는 너무도 기념비적이라며 그는 조지 W. 부시와 지미 카터의 무능함, 리처드 닉슨의 부패를 모두 갖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7일 뉴욕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사망자가 779명에 달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욕주의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779명 늘어난 5,48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594명에서 5일 599명, 6일 731명으로 다소 누그러지던 사망자 수 증가 추세가 다시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 전체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최근 3일 동안 가장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ighest single day death
toll yet 779 people. When you look at the numbers on the death toll, it has been going steadily up, and it reached a new height yesterday. The number of deaths will continue to rise as those hospitaliz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pass away. The longer you are on a ventilator, the less likely you will come off the ventilator. 입원율은 사망자 통계를 선행하는 지표라며 더 적은 수의 뉴욕 주민들이 입원하고 코로나 감염증으로부터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은 뉴저지주에서도 어제 하루 최대 사망자 수치를 보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저지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275명 증가한 1,50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증 관련 합병증 등으로 하루 가장 많은 주민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주는 주 저녁에 공원을 전면 폐쇄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저지는 비필수 업종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이 내렸지만 아직은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너싱홈 입주한 노인, 직원 등 7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비버에 있는 브라이튼 재활센터에 입주한 450명의 환자 중 42명이 코로나19 양성을 보였으며 그중 3명은 사망했습니다. 또 300여 명의 직원 중 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너싱홈 입주 노인들이 감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너싱홈 입주자와 직원들이 집단 감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너싱홈은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건강한 노인들도 무증상 코로나 환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감염 환자는 격리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2,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2,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추가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encourage all small business, that's about half of the U.S. private payroll. Go back and hire your workers because the government is paying you to do that. 매코넬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무누신 장관, 슈머 원내대표와 협력할 것이며 상원은 9일 만장일치 또는 구두 투표로 PPP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5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줄 도산과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PPP에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기 증세만 나타나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정 내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소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보건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 3시간, 구리에서는 4시간, 판지에서는 24시간, 시멘트 벽에서는 36시간, 박스 2일, 플라스틱 및 스테인레스는 3일 동안 살아남습니다. CDC는 집안 내 테이블, 문 손잡이, 조명 스위치, 조리대, 책상, 휴대폰, TV 리모컨, 세면도구 등 피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건을 소독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소독해야 할 물건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바이러스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재질의 유리에 붙으면 최장 96시간인 4일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소독은 가전제품 카메라 렌즈를 닦는 클리닝 티슈 제품을 사용하거나 뿌리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하루 3-4번을 소독한 뒤 손을 꼭 씻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항균 물티슈를 이용하거나 알코올 용액을 직접 기계에 뿌리면 스마트폰 표면이 코팅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방수폰이라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은 제품의 기능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미생물학 박사는 물과 알코올을 6대4 비율로 섞어 헝겊에 묻혀 닫거나 초극사세천으로 휴대폰을 닦는 것이 세균을 죽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화학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 제품 목록으로는 크로락스, 라이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학 제품은 화장실 및 쓰레기통 청소에도 용이합니다. 가정 내 소독 제품을 이용한 소독 방법과 함께 효과적인 살균 방법으로는 UV 자외선 소독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 제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네일 살롱에서 사용하는 UV 머신을 이용하고 가정용 휴대 UV 기계를 사용해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 공갈 젖꼭지 휴대 UV 머신과 치과 교정틀 UV 제품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UV 파장에 따라 소독 시간은 1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소포박스의 경우 2일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 바로 박스를 소독하고 오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손을 통해 얼굴에 눈, 코로 감염될 수 있기에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으로 1시간 얼굴을 만지는 평균 횟수는 20회가량 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한 한인들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희망자단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 코로나 사태로 미국 사회,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21세기 희망재단이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펼치며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은 전 복지대단장, 21대 전 뉴욕 한인회장인 변종덕 회장이 지난달 12월 중순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지난달 3월 31일 한인 노숙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주님의 식탁 선교회에 한인 노숙자 쉘터인 퀸즈 드림센터에 기금 $3,00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생활고에서 힘든 분들을 돕고자 우리 21세기 희망재단에서 10만 불을 시드머니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변 이사장은 코로나 극복 캠페인 재정과 집행 과정, 그리고 불우이웃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각 언론사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10만 불을 특히 이 소셜 시큐리티가 없는 서류 미비한 분들한테 먼저 돕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10만 불이라 해봐야 한 가정당 500불씩 도와준다 하더라도 200가정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서류 미비한 분들이 수천 수만 가정인데 그분들을 돕고자 하면은 10만 불 가지고는 아주 어림도 없기 때문에 21 Hope 파운데이션에서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참 돕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은 변종덕 이사와 10명의 한인사회의 각 협력단체장들로 구성된 이사진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의 주요 활동은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한인사회에 도움을 주는 단체 지원,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빈곤층, 서류 미비자들, 다카, 추방 유해 한인 청년들을 최우선으로 돕고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 가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재단의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주 고교 졸업 시험인 리젠트 시험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티 로사 뉴욕주 리전트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예정됐던 뉴욕주 각 학군의 리전트 시험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이미 3학년에서 8학년 영어 수학 표준시험, 4학년 8학년 과학시험 등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 리전트 시험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 교육국은 어제 6월 리전트 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졸업 자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전트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업을 들었을 경우 수업을 패스하거나 이전 학기에 수업을 패스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리전트 시험 없이 졸업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수업을 패스하지 못했을 경우 여름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며 졸업장은 8월에 받게 됩니다. 한편 주 교육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 시행 중이던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주지사의 락다운 행정명령으로 인해 기존 의무였던 최소 수업 일수 180일 충족 조건은 면제된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 수업 또는 학교 수업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졸업 조건만 충족되면 졸업 학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 교육국은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인 이유로 리전트 과목 중 과학의 경우 필수 요건인 1200분의 실험 실습 시간 충족이 불가능하기에 이 조건도 면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오늘 그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am announcing the suspension of my campaign. Please know that I do not make this decision lightly. In fact, it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painful decision. 샌더스 상원의원의 하차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미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양자 대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조기에 판가름 난 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선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경선 초반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진세와 달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여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붙었던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아웃사이더 돌풍을 재현하는 듯했으나 지난 2월 말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위를 내준 데 이어 3월 3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는 승기를 빼앗긴 뒤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느끼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집단 히스테리라고 비판했던 버지니아주 출신 랜던 스펠든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스몰든 목사는 지난 3월 중순경 사순절을 앞두고 뉴올린스의 작은 마을인 그리스나에 열린 사순절 시작 전야 예배 모임에 참석해 설교를 한 후 코로나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몰든 목사는 지난 2016년 블루즈 명예에 전당의 이름을 올린 유명 음악가로 술집, 바 등에서 노래를 하며 음악인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디어가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그는 방송 등 언론이 트럼프를 해치기 위해 집단 히스테리아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음모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말 자동차를 타고 버지니아로 돌아오다 코로나 증세가 악화돼 노스캐롤라이나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뉴욕시 경찰협회는 한인 은퇴 경사 장모 씨가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맨하탄 한 병원의 코로나19 관련 검사 진행 과정에서 병원 측과 마찰이 생겨 스스로 병원을 나온 뒤 파크애비뉴와 77 길거리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 씨는 1994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2006년 경사로 승진한 뒤 2015년 은퇴했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로 타계한 고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선거구인 저지시티 센트럴 애비뉴 선상 사무실 앞에는 윤 의원을 추모하는 지역 주민들의 메시지와 꽃, 촛불들이 장식돼 윤 의원을 추모했습니다. 윤 의원의 장례식은 오는 1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저지시티 맥리팅 장의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 괴한이 침입해
출입문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이 건물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측 담당자는 괴한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우울증 자살 방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에스터 하 재단이 코로나19 불안, 스트레스 상담 전화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터 하 재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 불안증, 실직과 영업 중단, 격리 생활로 인한 대화 관계에 단절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상담 전화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800-713-93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슨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강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세법상 달라진 점, 공제 범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매년 이맘때면 세금 보고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019년 세금 보고가 한창인데 언제 시작해서 또 어떻게 세금 보고를 마무리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2019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가 지금 한창인데요. 정식으로 시작된 건 지난달 1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접수가 시작됐고 4월 15일까지 매년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4월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로 하루가 연기가 되는데 올해는 4월 15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기억하셨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금 보고를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누가 또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보통 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은 사실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 보고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부부일 경우에는 24,400불까지 일괄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싱글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대략 12,000불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이 넘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미리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었는데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미리 뗐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또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독립계약자라고 표현하는 이 1099이라는 폼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아까 설명드렸던 24,000불, 12,000불 이 기준 금액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를 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의 소득이 400불 이상 1099로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세금 보고는 이제 매년 4월 15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또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라고 해서 5%의 벌금이 추가가 되고요. 또 세금 보고를 또 늦게 하게 되면 세금도 또 늦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늦게 납부하겠다 해서 또 매달 0.5%씩의 벌금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벌금은 최대로 25%까지 벌금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 또 이자까지 또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 금액이 좀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 카드로 납부를 하면 물론 크레딧 카드 이자를 지불하겠습니다만 때로는 크레딧 카드 이자 지급 비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벌금과 이자보다는 낮을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세금 납부할 금액이 없다 해서 세금 보고를 연장하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포커스인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